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의 향수과학 11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1주차에서는 이제 주로 숲속 향기의 효능에 대해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숲속 향기의 효능이 이제 산림 치유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일단 이런 숲속 향기의 효능과 관련해서는 일단 이제 인지 기능 향상과 관련돼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인지 기능 향상 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어떤 피부나 아니면 몸속에 염증의 수치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장점 중에서 또 스트레스를 완화해 준다든지 이런 효과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식으로 할 거고요. 이제 11주차라서 15주차에 기말 시험을 치니까 이제 이번 학기도 4주차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12주차, 13주차, 14주차에 어떤 걸 공부할지도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내용과 더불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내용들이 이번 수업 내용 중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프루스트 효과라든지 후각 피로 현상이라든지 또 후각 수용체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특히 프루스트 효과하고 그 후각 피로 현상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들에 이어가지고 우리가 그 액체와 고체의 어떤 그 중요성, 특히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그런 고체와 액체의 구분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관찰하는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고체와 액체 현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11주차 오늘 내용을 공부를 하고 12주차부터 14주차까지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이제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할 건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고체와 액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수업에서 그 학생 여러분들이 제일 좀 그 공부를 했으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숲속 향기의 효능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왜 숲속 향기에 대해 이제 관심을 갖게 됐는지 제 책에 그 인트로덕션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이 책에서 첫 번째 페이지가 이제 향기 치유 콘서트의 초대 해가지고 이제 프롤로그 형식으로 쓴 게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주차, 13주차, 14주차에서는 이제 주로 향기 식별과 선별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해야 될 후각 자극, 그죠? 여기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14주차 때, 마지막 주차 때 생애 주기별 향기 활용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주 영유아의 경우에는 향기를 피하고 이제 나이가 들수록 향기 노출 빈도를 늘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특히 이때 어떤 향기의 호불호에 따라서 또 이 어떤 향기의 효능이 또 조금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14주차 내용은 제가 지금까지 이제 공부하면서 조금 이제 수정을 해야 될 부분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2021년도에 쓰고 그 전까지 그 2020년 전까지 공부했던 자료들을 주로 바탕으로 제가 썼기 때문에 제가 5년 정도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제가 썼던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제가 직접 논문을 통해서 검증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수정해야 될 부분들은 다음 책에서 개선하고 14주차 설명하면서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제1회 향기치유 콘서트를 초대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 향기치유 콘서트 책을 쓰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 책을 쓴 배경도 언제냐면 1996년도 초여름에 제가 독일 칼스루헤라는 지역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주로 이제 LG생활건강에서 화장품 연구를 하고 화장품의 제형에 관련돼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레오미터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를 저희가 이제 독일 회사에서 하케라는 회사에서 구매를 했었는데요. 그 회사에서 그 레오미터를 한번
가서 교육을 받는 그런 기회가 생겨서 제가 여기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내렸는데 그때 내려서 마중 나오신 분이 저를 데리고 이제 그, 그 칼수리에까지 갔는데요. 그 한 시속 200km가 넘는 그 고속 그 차로 속도로 달렸는데 제가 그때 처음 아우토반에서 야, 천천히 가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200km가 훌쩍 넘어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당일 첫날에 내려서 이제 숙소에다가 이제 그 짐을 풀고 마침 또 다른 회사에서 온 분도 있어가지고 같이 이제 그 칼스루의 성을 갔는데요. 그때 이제 성 쪽으로 다가가면서 제가 그런 그 느낌은 처음이었는데요. 이제 그 저녁 무렵에 종소리가 이렇게 나면서 갑자기 바람이 부는데 굉장히 그 상쾌한 향을 제가 지금도 아직 그 느낌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눈이 시리도록 상쾌한 그런 느낌이었고요. 근데 그게 금방 이제 좀 사라지고 제가 그 향기를 다시 맡으려고 몇 번 갔었는데 그렇게 맡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향기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이름을 붙여줘야 되잖아요. 그 향기를 기억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제가 그 향기 이름을 숲속 향기의 탑노트라고 이름 짓고요. 꾸준히 그 뒤로도 제가 이 향기를 만들려고 노력했고, 마침내 이제 2002년도에 그 향기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에센셜 오일을 넣어서 만들었는데요. 그 에센셜 오일에는 뭐 학생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제 피톤치드 성분이 많이 들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피톤치드의 성분들이 나타내는 효과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특히 그 저는 치매와 관련돼 가지고 이 그 연구를 주로 많이 해왔습니다. 마침 저희 제가 이제 학교로 갔을 때도 이제 치매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고, 그다음에 또 향기에 관심을 갖는 분도 많으셨기 때문에 같이 공동 연구를 통해 가지고 또 이제 연구를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주로 향기는 주로 그때까지도 그렇고 요즘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좋다 나쁘다의 어떤 선호를 가지고서 이제 선택을 할 때가 많기 때문에 이런 향기 효능과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처음 연구를 했었고, 또 특히 이제 치매 연구와 관련돼서 오랫동안 연구해 오면서 실제로 이 향기가 어떤 식으로 치매 환자분들이나 가족들에게 이게 좋은지를 계속 연구를 해왔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저희가 이제 가장 오래 연구를 했었고, 또 이 연구를 통해서 또 다른 분들께서도 연구에 많이 참여하셨다는 데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뭐 향기가 치매 연구가 최초란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 전에도 물론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셨고, 저는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좋아지는지 주로 이제 어떤 의학적 관점에서 이제 어떤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다른 향기에 대해서도 다른 향의 종류나 어떤 농도 이런 쪽에서도 좀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처음에 이제 그 1주차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요 부분, 요게 이제 제가 처음 갔던 칼수리이고요. 도시고, 여기가 이제 그 성입니다. 칼수리의 성을 중심으로 쭉 이렇게 그 도시가 발달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 제가 이렇게 이제 앉아 있고, 그때 한미약품에서 온 그 연구원님이 이제 사진을 이렇게 찍어줬고요. 여기서 이제 요 부분, 요 성 안에서 앉아 있는 그, 그 모습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런 연구를 통해 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이거는 2010년도 샌디에고에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뉴로사이언스 학회에서 이런 치매와 관련된 연구를 발표를 했고, 이거는 그 다음 해에 이것도 이제 독일 미넨이에요. 미넨에 있는 연구소에서 이것도 독일 4대 연구소라고 하는데요. 이제 프라운호퍼 그 연구소라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주로 연구했던 그, 그 어떤 물질들, 한방 물질들, 그 다음에 향료들, 이게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치매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을 강의하는 장면입니다. 이때도 그 굉장히 그 이 연구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가지고, 원래 제가 그 질의응답 포함 그 강의 10분, 질의응답 20분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거의
그 점심때까지도 거의 1시간 넘게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와가지고 이제 제가 답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카스루에라는 지역에 제가 화장품 연구를 주로 하다 보니까 이 화장품이 어떤 제형이 있잖아요. 그죠? 저도 그 대학 때 뭐 레올로지 같은 거 공부해서 했지만 제가 그때는 대학 다닐 때는 성적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그 이런 뭐 고체와 액체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하다가 95년도에 화장품 회사에 가면서 이 고체 액체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레올로지 공부를 다시 하게 됐고요. 그래서 야,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고체와 액체가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구나 이래서 이제 그 연속된 그 시간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 계기가 이렇게 이제 레올로지를 공부하면서 또 이 칼수리에 가서 직접 레오미터를 작동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칼수리에 가기 전에 국내에서도 제가 레올로지에 대해서 레오미터를 이렇게 찍으면서 이제 연구를 했었는데 이 학회사에서 일단 제가 뭐 이런 우리 회사에서 레오미터를 구매하기 전에 어떤 직접 한번 실험적으로 사용해 보기 위해서 방문했던 데가 요즘 이제 이 회사 실명을 이야기해도 되겠죠. 이제 오리온 제가 그때 초코파이를 만드는 데를 가서 했었는데요. 저는 레오미터를 사용하는 게 이게 그냥 화장품 회사나 그 어떤 그 과학을 하는 어떤 물질, 페인트라든지 이런 쪽에서 원유라든지 이런 쪽에서 연구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처음 제가 이걸 한번 실습이라기보다 제가 화장품을 그 레올로지 물성 테스트하기 위해서 간 곳이 그 초코파이를 생산하는 공장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그러면 이 회사에서는 어떻게 레올로지를 이용하나 하는 보니까 그 초코파이 그 사이에 머시멜로 그쪽에 이제 식감,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탁 씹으면 고체처럼 딱 끊어지고, 그죠? 어떤 데는 약간 물렁물렁하고 약간 촉촉하고 이게 막 묻어나는 이런 게 있었는데요. 아마 그런 쪽에서 어떤 초코파이의 식감을 연구하는 그런 쪽에서 이 레올로지를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거의 1995년, 5년도, 그죠? 6년도 이때 일이니까 이게 굉장히 앞서부터 이런 그 초코파이 만드는데도 이런 연구를 많이 했다는 점에서 전 개인적으로 이 오리온 제가가 굉장히 그, 그 당시로도 제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회사는 정말 잘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런 그 연구들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느낌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물론 느낌에 의존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게 가장 직관적이니까, 그죠? 거기에 더불어 가지고 그걸 보조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그 학문적인 영역에서 수치화하고 객관화하는 연구를 한다는 점에서 이 회사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제가 이제 그 이틀 있다가 이제 그 장춘에 있는 의학학 전문 학교에서 이런 계면화학, 화장품과 관련된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 제가 몇 년 전부터 거기 강의를 해서 가서 보면 한쪽 슈퍼 한쪽 코너에 오리온 제가 뭐 초코파이도 있고 이런 게 거의 한쪽 크게 마련되어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연구를 기반으로 이렇게 꾸준하게 성장한 회사들은 굉장히 앞으로도 저는 굉장히 커나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떤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취업이라든지 이런 또 연구 개발에서 이런 레올로지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지금 향 연구니까요, 그죠? 여기서도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를 꾸준히 모아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아마 회사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어떤 발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어떤 속향기가 어떤 효능을 갖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